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가 바로 이곳 부산에서 열리고 있죠. 대회가 진행될수록 지역의 탁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회 현장에서 직접 탁구를 체험하고 또 즐기는 시민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 탁구 대표팀의 맏언니 전지희 선수가 강력한 스매싱으로 점수를 얻어냅니다. 최종 매치 스코어 3대1. 이날 승리로 3연승을 기록한 대표팀은 16강을 확정지었습니다.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팀은 국내 첫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인 부산 대회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처음 세계 대회를 지정했는 거 제가 그 자리 샵 뛸 수 있는 것도 진짜 신기하고 너무 영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응원 많이 해주셔서 일단 너무 큰 힘 받고 선수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회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탁구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탁구를 하며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인기입니다. 체험 공간 한편에는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탁구 코트도 마련돼 있어서 누구나 선수가 된 것처럼 탁구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주말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람이 기분도 좋고 마음도 상쾌하고 좋습니다. 훌륭하게 진행이 되고 성공으로 또 하고 우리나라가 또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대형 탁구채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체험 이벤트에 참여하며 탁구의 매력에 빠집니다. 아기가 탁구가 처음이거든요.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좋은데 끝까지 잘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공했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오는 25일 폐막까지 일주일을 남겨둔 가운데 대회가 진행될수록 탁구 열기 또한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최근 이순신대로가 뚫리면서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의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먼저 개장한 북항 내 시설은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북항의 핵심 시설인 마리나 요트 계류장은 여전히 반쪽 시설에 그치고 있고 호텔 등 편의시설은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요트 계류장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기둥만 줄지어 박혀 있을 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없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자리에는 원래라면 요트 100여 대를 댈 수 있는 계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육지로 나갈 수 있는 폰투는 모두 철거돼 지금은 바다에 박혀 있는 철제 기둥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태풍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설을 철거한 뒤 아직까지 재설치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올 때마다 배를 냈다가 태풍 가라고 다시 엮고 할 때 제가 그 말라고 생각하는데 방파제 연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계류장을 설치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정상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방파제를 증설해야 하는데 수억 원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 700억 원을 들여 만든 7층짜리 마리나 클럽하우스도 문제입니다. 호텔, 식당 등 편의시설을 입점시켜 지난해부터 운영하려 했지만 아직 텅 비어 있습니다. 4년 전 공모에 나섰지만 여태껏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공모 조건을 완화해 새 사업자를 서둘러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엑스포 탈락 이후 북항 개발의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마리나 활성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가덕신공항 활주로 확장을 놓고 부산시와 국토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산은 개항 이후 곧바로 2개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에 강하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허브 도시 구상에는 기본 계획상 활주로가 하나뿐인 가덕신공항의 확장, 활주로 추가가 필수입니다. 이미 부산시는 활주로를 추가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은 일본으로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위에서 이 계획을 만들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정작 대통령과 함께 부산을 찾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장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한번인 공항 설계가 충분히 수요를 반영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고시된 내용도 20년 후에 추정되는 수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전력 낭비할 일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가 이런 입장이면 올해 이루어질 실시 설계나 보안 설계에 활주로 확장은 반영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공항도 당초 활주로 1개로 지었지만 보안 설계에서 확장을 제한해 4개까지 늘어난 만큼 초기 계획에 활주로 확장을 포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가덕 신공항을 활 시위를 따른 화살에 비유하면서도 계속 주시하라고 강조한 것이 이런 내부 기류를 암시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시위를 딱 놓고 목표를 계속 봐야지 시위가 떠났다고 딴 데 보면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났더라도 그 표적을 맞출 때까지 10점에 딱 맞을 때까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보상 등 가덕 신공항 추진에 첫 발을 떼고 있는 부산시가 앞으로 활주로 확장을 놓고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또 하나의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KNN 표중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 정부 출범과 함께 일한 참모들도 대거 출마했는데요. 국정 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명분과 함께 이들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해운대갑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맡은 핵심 참모 출신입니다. 왕 비서관으로 불릴 만큼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주 후보는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안 해결 능력을 키웠다며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부산과 해운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잘 협의하고 또 예산을 따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국민의힘 중영도구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을 1년 6개월 동안 역임했습니다. 차관급인 비서실장을 하며 국회 중앙부처와 소통한 박 후보는 지역의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쇠락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천혜의 관광, 문화자원을 갖춰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은 열망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김인규 국민의힘 서동구 예비후보는 국회 인턴부터 시작해 국회의장실 등을 거쳐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김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라는 타이틀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와 대통령실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철도 지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항 재개발 그리고 구도운동장 재개발까지 서구 동구의 핵심 현안들을 반드시 신속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른바 용산 출신들은 대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입법 활동이 기대되지만 지역 현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민심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초 실세 친윤 후보들의 전략 공천도 예상됐지만 대부분 후보들은 특혜 없이 경선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공천장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어제부터 진행한 국민의힘 공천 심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부산 경남 지역 8곳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부산 북강서구 을의 김도읍 의원, 해운대구갑 주진우 의원, 해운대구 을 김미애 의원, 사구갑 이성원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기장군의 정동만 의원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서병수 의원은 북강서구 갑, 양산시 을 김태호 의원, 김해시 을 조혜진 의원은 전략 공천되면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또 부산 진구 을, 동래구, 사구 을,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와 경남 사천남의 하동군 지역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밀양시장 보선 후보로는 안병구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지난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위치 신호가 끊기면서 행방이 묘연해진 선박이 실종 이틀 만에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채 발견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 앞바다 70m 해저에서 실종된 17톤급 선박 A호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박의 유일한 승선원인 A호 선장을 찾기 위해 선박 내부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높이 4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 LCT에서 외국인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5일 오전 LCT 건물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리자들의 눈을 피해 99층까지 올라간 뒤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국과 카자흐스탄 주한 대사들을 잇따라 만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최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와 아리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만나 글로벌 허브 도시를 추진하는 부산에 대한 투자 확대와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쪽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내일 저녁까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부산과 그 밖의 경남에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으로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해질 텐데요. 특히 부산 등 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휘몰아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11도 선을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20도, 합천은 2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13도, 함안은 12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창원이 18도, 거제 17도, 밀양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이 14도, 양산은 13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이 18도, 양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이번 비는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